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라디오 천하 프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9월 7일에 개시된 신설 방송 코너 라디오 천하에서는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슈들을 진맥하고 심층 분석을 해서 이 청취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이 적극적인 단서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한 나라의 언어 문화는 그 나라의 국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언어는요, 매우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저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는 언어의 의식과 삶이 담겨 있다는 말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체가 형성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막말을 사용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입히는 마음의 상처는요,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의 막말 문화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단연간 주당의 선전부 부부장으로 계셨던 최용춘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최 부장님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청취자들로부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저 또한 방송을 진행하면서 얻어가는 것이 참 많아서 이 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한국인의 막말 문화에 대해서 짚어주신다죠. 역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 막말 문화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 이 한국 정치권에서 여야 양당의 상호 비하 발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 행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죠. 최 부장님께서 한국인의 막말 문화를 주목하게 된 어떤 계기라도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예, 사실 한국 특유의 가불 문화, 가불 관계, 네. 예, 그리고 권위 이식과 배타 심리에서 생성된 막말 문화는 뭐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이색적인 풍속도로 저희 머릿속에 자리 잡힌 지 꽤 됩니다. 그 말하자면 여러 이런 그 형태의 그 매체나 혹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건데요. 여야 간의 막말 대결, 한국에서 정치권에서의 여야 간의 막말 대결,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 서로 그 흠집내기, 그리고 뭐 지역 감정으로 엉킨 뭐 공방 설정 같은, 그리고 또 어떤 그 회사에서 보면 기하 그저 뭐 부하를 기죽이는 그 어떤 상사의 그 폭언 세례, 그리고 남북 간의 그 어떤 비난전,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참 아주 많이 접하고 있는 이런 그 광경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뭐 저 자신은 뭐 오랫동안 먼 산에 불을 구경하듯 아주 부담 없이 때로는 그 어떤 재미를 곁들여 가지고 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던 적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언제부터였는지 아마 그 뭐 한 20년 좌우 우리 그 많은 우리 조선족 노무자들이 한국으로 나가면서 그 우리 제한 조선족 그 이런 그 인구가 점차 증가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먼 산에 불을 보듯 하던 저희 그 태도가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 막말 문화가 점차 그 제한 조선족들한테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그 받게 됐고, 이것이 마치도 일종의 그 바이러스처럼 우리 조선족이 심신을 깨로키고 있다는 이 같은 사실에 뭐 필자는 이것을 어쩌면 우리가 아주 먼 산에 불 보듯 하던 그 같은 상황에서는 어쩌면 해탈되는구나, 어쩌면 우리한테까지
이 불이 미치고 있는구나. 이렇게 돼서 자연히 예, 한국인이 그 막말 문화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예, 사색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래. 막말하니까 눈과 귀를 또 끌게 되고 주목하게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중한 수교가 20여 년이 흐르면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만 해도 무려 7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200만 명 중국 조선족 중에 근 70만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들이 또 한국인의 막말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한국인의 막말 문화가 제한 조선족 사회에 나아가서는 우리 중국 조선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이 어느 한 그 권위성 그런 언론지에서 이런 그 아주 짧은 그 기사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역시 그 언론지가 아주 톱으로 다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인상 깊었는데 거기 그 내용을 보면 그 한국의 한 20대 뭐 가까운 아주 뭐 젊은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 애들이가 그 여럿이 식사를 하고 막 카운터에 가서 그 아마 계산해야 되겠는데 그 계산대 카운터에 있는 그 아줌마가 조선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가 내놓은 것이 카드거든요. 신용카드인데 그 카드가 무슨 원인인지는 몰라도 잠시 그 아마 그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니까 이 20대들이 자기 엄마 같은 이 조선족 아줌마한테 육두문자를 날리고 아하. 입에 담지 못할 쌍욕에다가 예, 그 뭐 불법 체류자 주지 이러면서 다짜고짜 막말 이런 그 욕지거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점이 그분뿐이 아니고 몇몇 그 조선족 그 아줌마들이 있는데 모두 아주 간담이 서늘해야 했다 이런 보도가 나갔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불법 체류자 주제라는 말이가 여기서 사라져 하는 이런 말과 똑같은 말로 그렇게 듣긴다는 걸로 그 권위성 그 언론지가 그렇게 그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기사를 보면서 그 20대 그 젊은 애들이 그 아주 그 깡패 같은 이런 그 태도와 그 횡포에 아주 그 치미는 분노를 참 사귈 수 없었지만 또 그 대신 그 우리 한국의 아주 언론이 권위성 언론이가 이 같은 그 아이들이 그 아주 깡패 같은 이런 이 정황을 여실하게 우리 그 권위성 신문의 톱으로 다뤘다는 이 자체에서 또 어떤 아주 역시 그래도 정의감 있는 이런 것을 아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조선족들이 아까도 우리 MC가 얘기를 했지만 한 70만 되는 우리 중국 조선족들. 네. 또 많이는 그 아주 그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은 표가 나거든요. 아,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구나. 혹은 연변 조선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연히 음으로 양으로 혹은 또 비난하거나 하여튼 그 여러 가지라서 막말 여기 지금 많이 그 노출되고 있다는 이 점. 그리고 저도 또 뭐 자주 한국을 나가는 축이 되는데 그래서 또 제 눈으로 목격했던 이런 장면들. 그래서 아주 참 마음이 아주 불쾌했던 이런 점이 좀 있은 것 같았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같은 아주 권위성 이런 그 한국의 언론들이 그 막말 문화에 대해서 아주 질타라는 이런 정의적인 이런 자세도 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언론 매체들이가 오히려 이 한국인들이 막말 문화를 부추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전혀 묵인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우리 여기에 뭐 사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 접수할 수 있거든요. 뭐 컴퓨터도 좋고 혹은 위성 방송도 하는데 여기 어떤 프로그램들이건 관계없이 일단 조선족을 다뤘다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제한 조선족뿐만 아니라 연변의 조선족까지 싸잡아가지고 꾀물하래요. 예를 들면 우리 조선족을 악역으로 다룬 한국의 한 방송 드라마 거기서는
그 연변의 몇몇 조선족들이 예, 이 드라마에서 한국의 조폭이들이 하수인 청부살인자로 둔갑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건달들이 보니까 그 생긴 몰골도 아마 그 저 연출이 이식적으로 그렇게 선택했겠죠. 그 몰골이나 초라한 그 행색들이가 정말 영락없는 우거지상입니다. 예. 그 생긴 몰골이나 초라한 행색이가 우리 보건대도 참 너무나 예, 기가 막힌. 거기다가 이 드라마에서 이 조선족이 한테다가 내린 공식적인 호칭은 연변 거지 새끼들이에요. 연변 거지 새끼들. 예. 아무리 그 뉴스가 아니고 다큐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 할지라도 이거는 역시 권위 이런 방송사를 통해서 나갔다 할 때는 이거는 아주 충격적인 거죠. 네. 거긴 어떻게 보면 조선족에 대한 능멸과 조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한 조선족뿐만 아니고 연변 본토에 있는 조선족, 중국 본토에 있는 조선족이 다 이 같은 피해의식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수모로 당하는 가능들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매주마다 예, 연변 조선족을 싸가지 없는 사기꾼, 넌덜머리 나는 그 무지한 촌놈으로 그 추악화 해가지고 그 한 이런 코너가 나갑니다. 이 코너에서 그 꼭 이 한 연변을 그 대상한 이런 그 시리즈가 다뤄지는데 여기서 연변 조선족에 대한 그 어떤 코리안의 반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그 상황이 일조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그리고 또 그 뭐 서울의 그 대림이나 뭐 가리봉 이런 같은 이것을 위주로 하는 조선족들이 집거 지역을 그 무법천지 인간지역으로 잔뜩 부풀려 가지고 요괴화하는가 했더니 어떤 때는 어떻게 나와서 연변에 와서 촬영해 가는지 연길이나 혹은 여기에 연변 몇 개 지역을 그 뭐 뉴스보도의 화면으로 둔갑시키는 거 보면 그 모습 또한 빈민구를 방불케 하는 아주 스산하고 음침한 뒷골목 뿐입니다. 어디서 저런 연길에서 저런 골목이 있는가. 우리 여기 연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 아주 이심이 갈 정도로 아주 이런 것만 선택돼요. 그리고 화면에 등장하는 우리 그 조선족들도 거기가 마치도 그 사람들한테 선택당해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아주 그 참 여러 가지 몰골이나 그 말하는 행색이나 참 우리 눈 뜨고 보기 참 아주 딱한 이런 것들이지요. 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작정하고 만들어낸 예? 이런 화면들이 우리 조선족 보기에는 낯이 붉어지는데 한국사에서 곱게 비칠 리 없지요. 한국의 국민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뉴스를 보고서 저기 조선족이구나. 저것이 연변 조선족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연변에 그 단에 간 사람이 백분지 그 뭐 백이라고 못 말하거든요. 여기 단에 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변을 이해하고 연변이 조선족에 대해서 그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연변이라는 곳이 그냥 동토구나. 예. 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미개한 원시 토착민들이나 사는 여기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지역이구나. 이런 소름이 끼치는 고장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제가 또 역시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연변에서 제가 한국의 어떤 지성인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접대를 해보거나 이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분들이 처음 연변 온 분들이거든요. 연변의 이런 모습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이거 연변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얼마나 그 아주 삐뚤어진 이런 상황으로 세뇌됐거든요. 예, 사회 여론이 오도로 했죠.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자기는 아프리카처럼 이런 줄 알았고, 그 사람들도 아주 미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서울 어느 골목 같으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주 느낌이가 우리 언론이가 참 중요하다는 거. 어떤 거는 사실 공평하게 한다 할 때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언론이가 그래도 좋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 한국의 이런 국민들이 그 인식을 갖다 심어줄 수도 있고 지금 중간 수교가 된 다음에 우리 나라와 나라지 간에 참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떤 우리 언론들이 일부 언론들이가 우리 그 국민들한테다가 참 무엇인가 잘못 심어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제한 조선족 나아가서 우리 연변 조선족 사이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갔던 분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말하죠. 정말 있다면 일이 생기면 정말 한국 동정하기 쉽지 않다. 예,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비난의 막말 또 비난의 형상물 기분이 많이 잡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얻을 것을 또 얻겠다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 최 부장님께서는 한국인의 이 막말 문화에 대해서 중국 조선족은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는 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아, 같은 혈통이고, 같은 이런 민족이고, 그러니까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해주고, 리해주고, 우리를 배려해주고, 관심해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아주 틀린 인식이 많이 정착된 거인 것 같아요. 내가 중국에서 잘 살지 못하는데 잘 사는 당신들이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동정해줘야 될 게 아니겠는가? 이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혈통이라 하지만은 우리 사회는 아주 낯선 사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은 냉전 시대를 비롯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적대국가지요. 그럼 지금도 체제상에서 하나는 자본주의 나라고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어도 정확한 자세라면 너무 미련을 크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평온한 자세로 나는 내 힘으로 내 몸을 여기다가 바쳐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된다. 그리고 여기 한국의 법을 잘 준수하고 한국인들과 예의적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들이 내한테 이걸 따지지 말고 나는 내 나름대로 중국 조선족이 한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물론 가난하고 하니까 돈도 벌려고 여기 왔는데 너무 한국인들 기대를 가지지 말고 내 노동으로, 내 성실한 노동으로 올바른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가지고 돈을 내 벌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기는 죽지 말라. 그리고 너무 기대 이상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래서 리어령이가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우리 그 석학인데 이분이가 한국인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인이 레이는 울타리 레이라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서만 레이입니다. 아는 사람끼리만이 레이다. 일단 길가에 나가서 낯선 사람끼리 만난다 할 때는 야만이 가깝고 거의 냉혈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장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인데 리어령 이 박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한국인이 성격. 그러니까 또 우리 여기 지금 한국에서 여기 들어온 안동의 선비라고 이렇게 모두 말하고 있는데 안명렬 교수가 했어요. 이분이가 우리 조선족이 한국인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분은 오랫동안 여기 연변대학에 와서도 강의하고 지금 과학기술대에서 와서도 강의를 하는데 참 아주 연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조선족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는 이런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좋은 책자들도 내놓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처방전을 내놨어요. 말하자면 조선족이 한국인을 대하는 이런 심리 처방전. 우리 조선족은 한국에 대해서 참 아주 이런 두 가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욕하고 침 뱉으면서도 이 더러운 나라고 이렇게 침 뱉으면서도 또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이런 깨성한 곳이고 또 우리 한국인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조선족이 한국인에 대해서도 아주 눈꼴 사납게 미우면서도 또 만나보고 싶은 이런 고마운 두 가지 얼굴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의 한국과 한국인을 잘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조선족들한테는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안 교수님이 말한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이 말 들으면 참 아주 재밌는 말이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과 한국인을 지혜롭게 다루겠느냐? 이거 아주 굉장한 숙제거든요.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이가 아주 간과하겠지만은 이거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이 과정이가 어떻게 보면 야누스의 한국과 한국인에게 이성적으로 다가서면서 한국인들이
우리 조선족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가운데서 좋은 이런 그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가깝기도 하고 또 멀기도 한 한국이라고 봐야 예. 되죠. 예. 이 막말 문화는요, 또 원인이 상처와 분노인가 하면은 그 결과 역시 또 상처와 분노라고 생각이 갑니다. 이 과거의 상처와 또 분노가 막말 문화를 통해서 또 증폭되고 확산돼서 새로운 상처와 분노를 낳게 되고 또 이것이 연쇄적으로 악순환된다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 막말 문화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악플에 대해서 이 선풀쓰기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최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 많은 청취자들도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이 한국인의 막말 문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이 먼 산에 불 구경대하듯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이제 방금 MC가 한 말이가 참 아주 좋은 말인데, 바로 그 말이가 제가 한국인 막말 문화라는 이 칼럼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는 이런 그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지난 동안에 그 어떤 상처와 분노, 이것이가 이런 막말 문화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그것이 증폭되고 확산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상처와 분노를 낳고, 이것이 또 아주 악순환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다. 그래서 이거 참 아주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건 일단 우리 한국 혹은 또 한국인,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여기 처해 있는 이 나라의 그 지리적인 형태, 그리고 이 국민들이 겪었던 이 같은 경륜, 이것이 좀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라는 이 지리학적 특점, 그리고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통치 그 어떤 아픈 상흔, 또 그로부터 받은 그 어떤 패배감과 수치심, 거기다가 지금까지 또 지금 아물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계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의 이런 국민으로서의 그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이 복합돼 가지고 오늘날 코리안들이, 말하자면 우리 한국인들이 그 심리 구조가 형성되고, 또 이런 특유의 심리 구조의 그 공격성 분출구가 원래는 그 자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서로 분출돼 가지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했는데, 오늘날 아주 많은 우리 제한 조선족 이런 군체가 거기 지금 자리 잡으면서 이 공격의 분출구가 이들한테 지금 많이 돌려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한국의 아주 한 유명한 학자가 이 한국인을 아주 이렇게 아주 투철하게 분석한 이런 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분노, 공격성, 적개심이 강하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그 즉시에서 적개심을 드러낸다. 스스로 자기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사람들이 방식은 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적과 싸우는 이런 방식으로 내라는 이 존재를 확인하고 안정화한다는, 아주 어느 학자가 이렇게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 형태를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적중한 이런 평가 얘기하는가. 그래서 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가, 이 반도라는, 우리 중국 대륙과는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이 반도라는 이 같은 지리학적 특점, 그리고 36년이라는 아주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아주 입은 상처가 대단하거든요.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성실을 다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 모든 방법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 흔적이가 영역이 지금까지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36년 일제 통치 하에서 받았던 상처,
또 이로부터 그 뭐 생긴 그 어떤 패배감과 그 일제와 30년 동안 그 통치를 받았니 얼마나 패배감이 큽니까? 그리고 수치심. 네. 이게 안에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 와서도 지금 나라는 분단된 이런 그 국토로 되고 있고, 네. 이런 분단된 국토에서 사는 국민들이 마음상은 그냥 불안정감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분단된 이것이가 휴전 상태인 것입니다. 예. 휴전 상태죠. 어느 때 다시 전쟁이 포화가 이 반도를 지금 뒤엎을지 모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감. 이런 것이가 그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가 우리 한국인이 어떤 심리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뭐 누구한테 뭐 공격하기, 분출하기 싶어 하는데 이 분출하는 대상자가 뭐 이왕에는 뭐 본토에 자기 국민들끼리 일종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거의 70만 해당되는 조선족 군체가 형성되며 그쪽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아주 그 우리가 이 한국의 이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심리를 잘 포착한다면 이것이 그 이 사람들이 실제가 이렇구나. 네. 그렇다면 우리 차원에서 하는 제한 조선족 동포들 그리고 우리 여기 중국에 있는 중국 조선족들 나가서 연변의 조선족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하지만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러자면 일단은 먼저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제한 그 동포 문인 협회를 비롯한 이런 그 엘리트들이 그 협회가 많이 발족되면서 제한 조선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심점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그 제한 조선족들을 흩어져 있는 조선족들을 뭉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그 한국 땅에서 사는 그 정착하고 있는 이런 우리 조선족인데 한국의 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법을 모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알고 그 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국의 국민들하고 아주 조화로운 이런 그 어떤 공동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그 한국에 지금 사실 우리 동포들이 꾸리는 신문들도 많아요. 제한조선족 문인협회에서도 꾸리는 이런 출판사도 있는가 하면 여기 또 따라서 그 신문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 매체들을 충분하게 이용해서 우리 제한조선족 사회를 잘 부각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잘못 틀리게 나가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이래서 한국의 국민들이 제한 조선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리드라는 문제. 그리고 또 한국의 많은 언론사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언론사들을 통해 가지고 삐뚤게 지금 리하고 있는 우리 조선족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역시 우리 엘리트들이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물론 중국 대사관 그리고 이 주정부 그 한국 주재 서울 주재 그 주정부 판사사 같은 이런 우리 정부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그 중국 조선족을 정확하게 알리기 이런 캠페인도 많이 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조선족 개개인은 항상 그 떳떳한 마음, 당당한 마음으로 내가 떳떳한 중국의 한 국민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잘 사는 한국에 와서 내가 좀 돈을 벌려 왔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진적인 것도 많이 배우고 아주 차분하게 배울 건 싹 배우겠다. 그러면서 성실한 내 노동으로 재물을 많이 축적해 가지고 돌아가서 내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바깥에 다른 한국인들이 나는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눈치 볼 것도 없고 기가 죽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한 것만 다 받아야 되겠다. 내 노동을 착취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착취를 당할 경우에는 떳떳하게 나서서 내 노동 대가를 챙겨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한번 들 수 있겠는데요. 여기 한 그 연변에서 나간 조선족 그 녀류 소설가가 있어요. 농민 작가인데 이분이가 거기 한 그 한국의 가게에 가서
한 반달 일했는데 반달 노임을 받지 못했어요. 예, 이 사장이가 도피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한 그 자기가 일한 그 노임을 받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적지 않은 사람 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왜 내가 포기해야 되냐? 내가 노동대가인데 받아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아주 그 힘들게 예, 서울 시내 곳곳을 다 그 살피가 제가 나중에 어느 골목에서 이 도피한 사장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역시 또 거기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데 거기 쳐들어갔어요. 가니까 한창 한국의 그 손님들도 정심싸라는 이런 식당이니까 거기 찾아 들어가서 그 직접 다짜고짜 그 사장한테 내 그 체불한 그 저 반달 노임을 내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장이 이거 어디서 이런 돌대먹은 년이 왔나 이거? 예? 그 내가 반달 거 아이 주면 아이 주는 게 뭐 너가 뭐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 횡포랍니다. 그리고 너가 당장 물라에 가면 내가 이 깡패들 불러가지고 너를 예, 이 자리에서 조주금 만들어 줄 테다. 이렇게 되니까 이 여성이가 거기서 기죽은 것이 아니고 때릴 테면 때려보라. 예. 내가 내 번 돈을 예, 달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예. 니 때리면 때려라. 내 중국 대사관이가 내 신고를 하고 여기 한국의 언론에다가 니 추태르겠다가 쫙 늘어놓겠다. 한 그릇도 물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거 내가 오늘 잘못 걸렸구나 해가지고 반달로임을 토해낸 거예요. 뭐 내는 간단한 얘기고 돈 액수도 많지 않지만은 그 적지 않은 똑같이 체불당한 사람들이 이 여성을 척하면 설득합니다. 아이고 그만두라고 내처럼 2달, 3달 그 로임 못 받은 사람들 갔다 간데 그 반달 로임은 뭐 그건 무슨 안 받으면 말고 그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작은 얘기겠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내가 예, 아주 겸손하게 당신들한테 머리를 굽히고 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 해야 되겠지만 내가 번 돈 당당히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 그 인간다운 이런 접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슬슬긴 데서 대방이가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잘해. 이런 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천대를 받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한국에서 사는 매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자기 삶에 충직하고 예, 자기를 정확하게 대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지고 예, 이렇게 예, 자기 그 모양새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우리 그 조선족 제한 동포사에 그 우리 조선족 많은 이런 그 민간 단체들 이런 것이 협동해가지고 그 우리 그 조선족들이 삶을 우리가 지키고 네, 이들이 권리를 지키고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합심한다면 예, 한국이라는 이 아주 낯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예,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저는 물론이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조선족 사회가 건재하려면 한국과의 교류에서 어떤 것을 또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삼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소중한 시간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최 보자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한수교 22여 수교와 더불어서 중국 조선족 사비는 한국과의 인적 왕래를 기반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이루어냈으며 아울러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중국 조선족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다른 특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조선족 사회에 나가서 중국 조선족 사회의 건재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의 정수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요? 네, 막말 문화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막말 문화 그 세태가 제한 조선족 사회에 나아가서는 우리 중국 조선족 사회에 만연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교육의 이순옥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